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시나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난간을 꼭 붙잡게 되시죠? 손주가 안아달라고 조릅니다. 안아주고 싶은데 막상 안으려니까 허리가 휘청거려요. 걱정되시죠? 시장에서 장 보고 돌아올 때도 그렇습니다. 장바구니가 너무 무거워서 중간에 쉬었다 가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시죠? 아,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게 꼭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만나보니까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더라고요. 혹시 건강 챙긴답시고 매일 아침 계란 드시나요? 점심에 두부 챙겨 드시고요. 텔레비전에서 단백질이 좋다고 하니까 열심히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도 몸은 자꾸 약해지시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말이에요. 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계란을 드셔도 두부를 드셔도요. 그게 우리 근육까지 제대로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드시면요, 우리 몸이 달라집니다. 음식 속에 있는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능력 자체가 떨어져요. 젊었을 때는 먹으면 그대로 근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먹어도 절반 이상이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아깝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 드시고요. 점심에 두부 반모 드시고요. 저녁에 된장국 몇 숟가락 드십니다. 그런데 정작 근육에 도달하는 단백질은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계단 오를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주 안으려다 허리가 휘청하는 거예요. 저는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이걸 연구해 왔어요. 나이 드시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원인이 뭔지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흡수되는지를요. 그동안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근육이 빠지는 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식사 습관 때문이에요. 습관만 조금 바꾸시면요. 70대, 80대에도 얼마든지 다시 힘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러면요,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상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단백질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확실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따라 하시면요. 여러분도 분명히 다시 힘이 돌아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뭘 드셨어요? 계단 오를 때 다리 떨리는 거 그냥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제가 2년 전에 만난 분이 있습니다. 72세 김영자님이셨어요. 영자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건강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텔레비전에서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걸 보시고는 매일 아침마다 계란 하나씩 꼬박꼬박 챙겨 드셨대요. 점심엔 두부 반 모씩 넣은 된장찌개를 드시고 저녁엔 생선 한 토막 드시면서 스스로 참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대요. 아파트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한 번에 쭉 올라갔는데 이제는 중간에 한 번씩 쉬어야 했어요. 손주가 안아달라고 하면 그렇게 기쁜데 막상 안으려고 하면 허리가 뚝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어서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영자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박사님, 나 계란도 먹고 두부도 먹고 생선도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빠지는 걸까요? 뭘 더 먹어야 하나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자님께 여쭤봤습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 드실 때 밥은 함께 드시나요? 점심 두부찌개 드실 때 밥은 얼마나 드시나요? 영자님은 살이 찔까봐 밥은 거의 안 드신다고 하셨어요. 단백질만 먹으면 살도 안 찌고 근육도 생긴다고 들었다면서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영자님처럼 단백질을 먹어도 힘이 빠지는 이유는 우리 몸속에서 그 단백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탄수화물 없이 단백질만 먹으면 그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에너지로 써버립니다. 결국 먹은 단백질이 근육이 되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자님께 권해드린 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다르게 먹는 거였습니다. 아침엔 흑임자 가루 넣은 따뜻한 두유 한 잔과 바나나 반 개를 드시라고 했어요.
점심엔 맑은 오리탕에 살코기 손바닥만큼 넣고 밥 반 공기를 꼭 함께 드시라고 했고요. 저녁엔 새우 넣은 애호박국을 끓여서 역시 밥 반 공기와 함께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영자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귀찮다고 그냥 계란이랑 두부만 먹으면 안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 먹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더니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영자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 오늘 시장에서 장 보고 왔는데 장바구니를 집까지 들고 왔어요. 중간에 한 번도 안 쉬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전화 주셔서 손주를 안았는데 허리 아프지 않았다고 손주가 할머니 힘 세졌다고 했다면서 너무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음식을 바꾸면 근육은 다시 살아난다는 걸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는 걸요. 여러분,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사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근육을 빠지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운동은 하는데 왜 힘이 빠지지? 밥은 줄이고 단백질은 챙기는데 왜 다리가 떨리지?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모르는 사이에 근육을 녹이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5가지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을 거르는 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식사량이 줄어서 아침을 안 드셔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심지어 살 빼려고 일부러 거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아침을 거르면 밤새 굶은 우리 몸이 어디서 에너지를 가져올까요? 바로 근육에서 가져옵니다. 근육 속에 있는 단백질을 꺼내서 에너지로 써버리는 거죠. 특히 60세 이후에는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조사했더니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근육량이 평균 15%나 낮았다고 합니다. 70세 박영숙님이라는 분을 제가 만났었는데요. 다이어트를 한다면서 아침을 안 드셨대요. 그런데 2달 만에 허벅지 힘이 눈에 띄게 약해져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손잡이를 꼭 잡아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엔 무거운 밥 대신 따뜻한 흑임자 두유나 삶은 달걀 1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밤과 낮 사이에 공복 시간을 10시간 이상 두지 않는 거예요. 밤 8시에 저녁 드셨으면 다음날 아침 6시나 7시엔 뭐라도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커피만 마시고 식사하지 않으면 위산이 과다해져서 위통이 생기기 쉽습니다. 꼭 뭔가 드시면서 커피를 마시세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식사 제대로 하셨나요? 2번째로 말씀드릴 건 밥을 너무 줄이는 습관입니다. 요즘 탄수화물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밥을 아예 안 드시거나 아주 조금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큰 문제입니다. 탄수화물을 극도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먹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에너지로 써버립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몸이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럼 근육이 만들어질 재료가 없어집니다. 하버드 영양대학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단백질만 먹은 그룹보다 밥과 함께 섭취한 그룹의 근육 합성률이 3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밥이 단백질을 근육까지 운반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68세 김정아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살을 빼려고 밥을 절반 이하로 줄이셨대요. 그런데 2달 후에 팔에 힘이 빠지면서 물통을 들기도 어려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새우나 오리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실 때 밥 반 공기를 꼭 곁들이세요. 이 탄수화물이 단백질을 근육 속으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다만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면 혈당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 밥을 아예 안 드시거나 너무 적게 드시진 않으신가요? 3번째는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루 단백질량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침은 대충 먹고 저녁에 푸짐하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한 끼에 30g 이상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이상 먹으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일본 근대의학대학 연구진이 조사했더니요. 하루 단백질을 3끼로 나눠 먹은 그룹이 한 끼에 몰아먹은 그룹보다 근육 유지율이 25%나 높았다고 합니다. 골고루 나눠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75세 이춘자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저녁 한 끼만 푸짐하게 드셨대요. 아침, 점심은 거의 안 드시고요. 그런데 아침에 몸이 무겁고 낮 동안 기운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아침, 점심, 저녁에 골고루 단백질을 나눠서 드세요. 예를 들어 아침엔 두유, 점심엔 오리탕, 저녁엔 새우나 생선 이런 식으로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속도 더부룩하고 위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여러분은 단백질을 하루 중 언제 가장 많이 드시나요? 네 번째는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의 중요성을 간과하세요. 단백질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요.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분이 꼭 필요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단백질이 몸속에서 제대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노폐물이 몸에 쌓여서 피로감이 생기고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요.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 미만인 노년층은 근감소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69세 오병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물을 잘 안 마시고 커피만 즐기셨대요. 그런데 다리가 자주 쥐가 나고 오후만 되면 무릎이 뻐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식사 전후로 한 컵씩 하루 1.5리터 이상 꾸준히 나눠 마시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소화가 방해될 수 있으니까요. 자주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하루 물을 몇 잔이나 마셨는지 기억나시나요? 5번째는 지나친 운동 욕심입니다. 운동이 좋다고 해서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젊은 사람들처럼 스쿼트를 매일 몇십 개씩 하시거나 등산을 너무 자주 가시거나 하시는데요. 이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보다 관절과 인대가 먼저 약해집니다. 그래서 과한 운동은 근육보다 통증을 남깁니다. 일본 노년의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요. 하루 15분 이내의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이 근육 유지율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74세 장기호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젊은 사람들처럼 스쿼트를 매일 50개씩 하시다가 무릎에 통증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자기 전 침대에서 다리를 천천히 펴고 당기는 3분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합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다면 하루 이틀은 쉬어주면서 조절해야 합니다. 혹시 요즘 운동하고 나서 몸이 더 무거워지지 않으셨나요? 이 5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근육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근육을 되살리는 진짜 방법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식사 실천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진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효과를 본 루틴이에요.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힘이 빠졌던 분들도 달라집니다. 먼저 아침에 흑임자 두유로 근육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밤새 우리 근육은 단백질이 끊기면 스스로 분해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을 넣어줘야 하루를 버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공복에 커피나 차만 마시면 위에 부담이 되고 단백질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무가당 두유 한 컵에 볶은 흑임자 가루 2큰술을 섞어 마셔보세요. 당도가 너무 높지 않게 필요하면 바나나 반 개를 곁들이면 됩니다. 흑임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두유는 소화가 잘 돼서 아침에 부담스럽지 않고요. 오늘 아침 몸이 조금 무겁지 않으셨나요? 내일부터 흑임자 두유로 시작해보세요. 점심에는 맑은 오리탕으로 근육을 채워야 합니다. 오리고기는 기름기가 적당해서 단백질이 잘 흡수되고 닭가슴살보다 근육 만드는 성분이 더 많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껍질은 제거하고 국물은 너무 짜지 않게 조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판 오리고기를 활용해서 맑게 끓인 오리탕을 준비하세요. 살코기 약 100g 그러니까 손바닥 크기 정도를 밥반 공기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오리고기는 닭고기보다 부드러워서 어르신들이 드시기 편합니다. 국물도 맑게 끓이면 느끼하지 않고 담백해요. 오늘 점심에 혹시 반찬만 드셨다면 단백질이 충분했을까요? 내일부터는 오리탕 한 그릇 어떠세요? 저녁에는 새우와 애호박탕으로 근육 회복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루 동안 움직이느라 손상된 근육은 저녁 단백질로 회복되거든요. 새우에는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새우를 너무 튀기지 말라는 겁니다. 껍질째 구워 드시면 칼슘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중간 크기 새우 5마리와 애호박 반개를 넣고 맑은 국 형태로 끓여보세요. 역시 밥반 공기와 함께 드시면 몸에 잘 흡수됩니다. 새우는 소화도 잘 되고 맛도 담백해서 저녁에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애호박은 속을 편하게 해주고요. 저녁에 반찬으로만 드시진 않으셨나요? 단백질은 국물 속에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하루 물 1.5리터로 근육순환을 도와야 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는데요. 물이 그 부담을 덜어줍니다. 노폐물을 씻어내고 단백질이 근육까지 잘 이동하도록 돕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자주 나눠 마셔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후로 한 컵씩 하루 총 8잔 정도 드세요. 허전할 때마다 물을 한 모금씩 마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물은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게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소화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커피 대신 물 한 잔 오늘 한번 해보시겠어요? 잠들기 전 3분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자극해야 합니다. 근육은 자는 동안에도 만들어집니다. 단, 잠들기 전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근육이 잘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무리한 운동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관절을 상하게 하니까요. 누워서 가볍게만 해주세요. 다리를 곧게 뻗고 10초 유지한 후 내리는 걸 5회 반복하세요. 그 다음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겼다 펴는 걸 5회 반복하고요. 호흡을 깊게 하면서 근육이 당기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무리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다리를 한 번이라도 펴보셨나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취침 전 단백질 보충도 중요합니다. 자기 전 단백질은 밤사이 근육이 빠지는 걸 막아주거든요. 속이 더부룩한 분은 가볍게 두유나 요거트 정도로 충분합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두유 한 잔이나 단백질 요거트를 드세요. 몸이 한결 따뜻해지고 다음날 아침에 기운이 달라집니다. 밤에 속이 비어 잠이 잘 안 오시나요? 따뜻한 두유 한 잔으로 바꿔보세요. 이 6가지 루틴을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몸에 힘이 다시 돌아오고 무거웠던 다리가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되살린 근육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을 마무리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렵지 않았죠? 결국 근육을 지키는 일은 운동보다도 식사 한 끼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 두부고기 중에서 어떤 게 좋으냐고 물으시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잘못된 상식에서는 단백질만 챙기면 된다고 했습니다. 계란 하나 먹고 두부 밥 뭐 먹으면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에서는 단백질이 몸 안에서 근육으로 제대로 가도록 돕는 습관이 핵심이에요. 아침엔 흑임자 두유로 근육에 시동을 걸고 점심엔 오리탕으로 채우고 저녁엔 새우탕으로 마무리하면 세 끼가 서로 이어져서 몸의 단백질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먹은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근육으로 제대로 갑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손주를 안을 때마다 허리가 휘청거립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오다가 중간에 쉬어야 하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누군가 붙잡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근육이 계속 빠지면 결국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팡이에 의지하던 분이 계단을 오르고 손주를 안을 때 허리가 버팁니다. 시장에서 장 보고 집까지 들고 와도 힘들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누구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사례를 통해 봐왔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음식과 생활이 바뀌면 몸은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72세 김영자님도 그랬고 70세 박영숙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커피 대신 따뜻한 흑임자 두유 한 잔으로 시작하는 것.
그 작은 습관이 몸의 시계를 되돌리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두유를 마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 근육이 깨어나고 있다고요.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이 생기고 있다고요. 그리고 점심엔 오리탕에 밥 반 공기를 꼭 함께 드세요. 저녁엔 새우탕으로 마무리하고요. 이 단순한 변화 하나로 한 달 후면 여러분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손주 안을 때 허리가 든든하고 장 보러 나가서 장바구니를 들고 와도 힘들지 않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근육을 방해하는 숨겨진 3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건강하다고 믿었던 음식이 오히려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드시는 음식인데 근육을 녹이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아침 두유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점심 오리탕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사례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